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최초로 중국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대량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중국 체리 자동차와 6년간 8기가와트시 규모의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만 대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 금액이 최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리 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계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폐쇄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이 대규모 수주의 성공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이 45.9%, BRD가 22.5%, CALB가 7%로 중국 로컬 업체가 무려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 이제 해외 기업인데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간 거죠. LG 엔솔은 LFP, 즉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성능이 우수한 독자적인 N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솔루션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LG 엔솔 46 시리즈는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고체와 망간리치,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등 최근 이제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46 시리즈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하반기 46 시리즈 양산에 들어가 내년 초 공급을 시작해 체리 자동차 주력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LG 엔솔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품에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최종 인수 절차는 오는 18일 완료될 전망입니다. 일본 제철은 당초 US 스틸을 지분을 이제 다 100% 매입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제철은 대미 투자액을 14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으로 늘리고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더라도 조강 생산량 세계 4위는 변함이 없는데 3위인 중국 안강그룹과의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게 됐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세계 조강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대항해 미일 연합이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황금주를 부여한 게 향후 경영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황금주는 한 주라도 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황금주의 본사 이전, 사명 변경, 투자 지체 등과 관련된 거부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생산시설과 고용의 국외 이전, 설비 보수 등 일반적인 가동 중단을 제외한 공장 폐쇄와 정지,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급여와 원료 조달 관련 사항 등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US 스틸 투자액이 140억 달러로 불어난 점 역시 일본 제철 입장에서 부담이 커졌다고 일본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도쿄 증시에서 일본 제철 주가는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프랑스 르노 지분 15% 가운데 5%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 주가 기준으로 1,000억 엔,
우리 돈 9,500억 원 규모인데요. 리온게이지 신문은 오늘 에스피노사 닛산 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그 닛산과 르노는 상호 출자 지분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은 르노 지분 매각 자금으로 신차 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에스피노사 사장은 르노 주식을 일부 팔더라도 양사 간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3월 회사채 상환 관련해 영국 정부기관 보증을 전제로 2천억 엔, 우리 돈 그 1조 9천억 원을 신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천억 엔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닛산. 2027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 공장 17곳 가운데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그리고 전체 그 인력의 15% 정도인 2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도쿄 증시에서 닛산 자동차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5일 전했는데요.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는 전략적 첨단 상품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와 SMIC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제 물품을 수출하려면 대만 당국 승인을 이제 받아야 하는 거죠. 대만이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이나 반도체 제조사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 TSMC의 경우 2020년 미국 수출 통제로 화웨이에 대한 공급은 이미 중단된 바 있죠. 화웨이와 SMIC 어떤 기업이냐? 바로 미국의 제재에도 2023년 중국산 7나노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중국 수출 통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자 대만이 이제 미국에 보다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또 대만에 32%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대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SMIC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고 화웨이는 비상장사입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